포아로 씨가 타고 있던 비행기 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파리의 사채업자인 마담 지젤이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목 부분엔 상처가 있었고 마담 듣던 대로 맛있는데요? 그렇죠. 치매 대롱은 바로 포아로 씨의 좌석 아래서 발견됐습니다. 마담 지젤의 유산은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유언장에 의하면 유산은 전부 마담의 하나뿐인 딸한테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어린 시절에 양녀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모릅니다. 지금 마담의 변호사가 백방으로 찾고 있는 중이에요. 프로니에 경감님은 언제 프랑스로 돌아가실 겁니까? 내일 비행기로 돌아갈 예정이죠. 아, 그럼 저하고 함께 가시죠. 굉장하다. 얼마 전에 비행기 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아, 독침 사건이요. 실은 나도 원래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 8시 비행기로 바꿨죠. 갑자기 바꿨는데도 자리가 있던가요? 예, 다행히 아침 비행기는 텅텅 비었더군요. 그래요? 자네들 창문에 통풍구를 좀 잘 보게나. 통풍구요? 이게 왜요? 모르겠니, 메이블? 범인은 독침의 대롱을 창문에 통풍구를 통해서 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도 일부러 남의 좌석 밑에 밀어둔 거야. 그렇네요.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다시 한번 승객들의 증언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세요. 그 당시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확인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호베리 백작 부인이 앉았고, 여기엔 베니시아 커양, 그리고 난 여기였네. 살해당한 마담 지젤은 여기 앉았었지. 미용사인 제인 양과 치과 의사인 게일 씨는 여기와 여기. 탐정 소설가인 클랜시 씨는 여기였어. 내과 의사인 브라이언트 씨는 내 옆자리였고, 고고학자인 뒤풍 부자는 이 자리였지. 비행 중에 자리를 떴던 사람은 2명이죠? 탐정 소설가인 클랜시 씨와 치과 의사인 게이 씨요. 그래. 점심 식사 전에 클랜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 있는 짐칸에 가서 철도 안내서를 갖고 돌아왔지. 뒤풍 부자는 무슨 파이프를 꺼내서 토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포아로 씨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헤이스팅스 씨. 죄송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진즉 알았으면 눈을 쟁반만하게 뜨고 지켜보는 건데.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자 승무원 한 명이 마담 지젤한테 커피를 갖다 줬지. 그때까지 마담은 아직 살아있었어. 치과 의사인 게일 씨가 화장실에 갔지만 그건 비행기 앞쪽이었어요. 그리고 클랜시 씨는 벌이 날아다니는 걸 봤고, 장뒤풍 씨가 그 날아다니는 벌을 죽여버렸죠. 거의 동시에 계산서를 갖고 승무원이 마담한테 가보니 이미 마담은 싸늘하게 죽은 뒤였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씀인가요? 그건 아직 몰라. 그럼 나 잠이나 자겠네. 헤이스팅스 씨 뭐해요? 어디서 독침을 쏴야 마담 지젤의 목에 명중시킬 수 있나 좀 알아보려고. 어느 쪽에서 쏘든 승객들의 주목을 받게 된단 말이야.
올리버, 개선문이야. 와, 멋지다. 메이블, 우린 관광을 온 게 아니야. 죄송해요. 와, 올리버, 우린 관광을 온 게 아니야. 우선 마담 지젤의 사무실부터 가시죠. 그렇게 하지요. 여기가 마담 지젤의 사무실입니다. 오래된 금고군요. 마담의 하녀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당신이 서류들을 모두 불태웠다고요? 네, 마담이 평소에 그렇게 지시하셨죠.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금고 속에 있던 봉투는 모두 태우라고요. 당신은 그 내용물을 봤습니까? 아니요, 안 봤어요. 마담은 사업상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모릅니다. 여태껏 일에 대한 얘긴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마담한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었나요? 글쎄요. 살해당하기 전날 밤 누군가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네, 이미 저기 계신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사람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하고 마주치지 않게 조심했기 때문에 얼굴은 못 봤어요. 그 전에 마담은 어디에 갔다 온 적이 있나요? 2주 정도 니스에 계셨어요. 니스. 그래요. 그럼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은 당신인가요? 네. 마담은 항상 아침 8시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은 빈자리가 없어서 12시 45분 비행기를 예약했었죠. 오호.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마담은 친절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평소 자선 사업에도 기부금을 많이 내셨었죠. 설마 이런 변을 당하실 줄이야. 유감입니다. 그날 밤 마담 지제를 찾아온 손님은 혹시 이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 네, 맞아요. 틀림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 호베리 부인이 마담 지제를 방문했다. 하지만 부인은 마담 지제를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겠지. 거짓말. 지금 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에 대롱을 팔았다는 골동품상을 찾아냈답니다. 가보시렵니까, 파로 씨? 물론이죠. 에펠탑. 우린 관광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었죠? 실물을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집에 있던 대롱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갔습니까? 미국 사람이었을 겁니다. 미국 사람? 예, 선글라스를 끼고 껌을 씹고 있었어요. 관광객이었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키가 크고 젊은 남자였어요. 깎아달란 말도 안 하고 바로 사가서 기억합니다. 머리색은요? 글쎄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헤이스팅스? 네, 이 중에 있습니까? 이건 아르망 디퐁 씨 아닙니까? 여긴 아드님이고. 뒤퐁 씨 부자를 아십니까? 네, 우리 집 단골이거든요. 이 중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죠. 그 전에 항공사에 잠시 들리면 안 될까요? 네?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럼 마담 지젤은 처음부터 12시 45분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말이군요. 네. 정말입니까? 마담의 하녀 말에 따르면 평소처럼 아침 8시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12시 45분으로 예약했다던데요.
게다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예, 다행히 아침 비행기는 텅텅 비었더군요. 경감님, 프랑스에선 위증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에 해당하나요? 아무래도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일이니까 아마 못해도 저기요. 죄송합니다. 실은 5천 프랑을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소리죠? 어떤 남자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담 지젤과 얘기를 하고 싶다. 되도록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난 걸로 하고 싶으니까 마담한테서 예약이 들어오면 8시 비행기는 자리가 없다고 하고 12시 45분 비행기에 2번 자리를 예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마 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인요? 특징은요? 키가 크고 머리는 회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 남자 자리는요? 1번이에요. 마담 지젤 옆자리죠. 이름은 실라스 하퍼. 포아로 씨, 실라스 하퍼라는 이름의 승객은 없었잖아요. 게다가 그때 마담 옆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았고요. 그럼 범인은 그 미국 사람일까요? 일단 영국으로 돌아가세요. 네. 아, 가만, 그 전에 모처럼 파리에 왔으니 쇼핑이라도 좀 하고 갈까? 네? 관광으로 온 게 아니라고 하시고서. 시셀리, 여긴 또 뭐 때문에 온 거야? 오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사는 희극은 그만두기로 했던 것 같은데. 당신한텐 런던에 집도 줬고 생활비도 넘칠 정도로 주고 있잖아. 일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돈이 더 필요하다는 뜻인가? 어머,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의 지나친 낭비벽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지까지 저당 잡혔어. 당신이 걱정하는 건 오로지 그 잘난 영지뿐이지. 당신은 내 빚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 하지만 그런 행동을 신사적이랄 수 있겠어? 경고했잖아. 당신 빚을 2번이나 갚아줬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여튼 도박에 미치면 대책이 없다더니만. 설마 당신 그 프랑스 마담한테서 돈을 꾼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소릴까? 당신이 그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내 입장이 뭐가 된 줄 알아? 아, 글쎄, 난 안 빌렸다니까. 당신은 하룻밤에도 몇만 파운드씩 걸어대잖아. 무슨 짓을 할지 알게 뭐야? 베니샤, 스티븐, 웬일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말을 다물고. 지금 시셀리가 와 있어. 네? 내가 왜 그런 코러스걸과 결혼을 했을까? 그런 공연은 보러 가는 게 아니었는데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하지만 시셀리가 동의하질 않아. 그렇겠죠. 베니샤, 왜요? 만약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나와 결혼해 주겠어? 네. 기꺼이 결혼할게요. 그럼. 올리버! 거기서! 올리버! 진정해! 놀라시게 해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베니시아 양. 아, 비행기에서 자리를 바꿔주셨던 분이죠? 에르큘 포아로입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호베리 백작가와 저희 가문의 영지가 바로 이웃해 있어요. 백작하고는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호벨의 백작 부인하고도 아는 사이였군요. 우연히 만난 것뿐이지만 둘 다 니스에서 오는 길이었어요. 호호, 포아로 씨도 힘드시겠네요. 신문엔 꼭 범인인 것처럼 나와 있던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가 대신 의심을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선 앞으로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빚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죽은 마담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네, 그러시겠죠. 게다가 저나 호베리 부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하고 호베리 부인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아, 그랬었죠. 한쪽이 무슨 짓을 했다면 금방 알았을 거예요. 하물며 독침이라니.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미안, 많이 기다렸지? 아니요.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 갈수록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는 제인 언니네 가게는 요즘 어때요? 그게 말이야, 손님이 늘긴 했는데. 네? 아가씨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용사 맞아요?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어보지 뭐야. 매일 같은 얘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려니까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야. 그랬군요. 근데 게일 씨네 병원은 요즘 파리만 날리고 있대. 네? 게일 씨라뇨? 참, 사건 때 비행기 안에서 내 앞에 앉았던 사람 있지? 그 치과 의사요? 환자가 다들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모양이야. 네. 아무래도 살인사건에 관련된 사람한텐 치료받고 싶지 않은가 봐. 근데 제인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심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기자가 수기를 써달라면서 계속 귀찮게 굴더라고. 그때 이봐, 아가씨가 싫어하는 거 안 보여? 그만하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실례잖아. 당장 꺼져. 어머나. 어때? 정말 멋있는 사람 같지 않니? 실례합니다, 마드모아젤. 고고학자인 장 뒤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댁은 포아로 씨의 조수라고 했죠? 네.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가 에든버러 쪽에 강연을 하러 가셨거든요. 박물관에서 오는 길에 우연히 여길 지나게 됐는데 제인 양이 보여서요. 그러셨군요. 저 내일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인데 혼자 시간이 남아 무척 심심하던 참이었거든요. 제인 양, 괜찮다면 저녁 같이 할래요? 네? 오늘은 선약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참 아쉽네요. 다음에 또 뵙죠. 왠지 그 사건 이후로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는데요? 게일 씨랑 만나기로 했어. 정말 골치가 아파요. 환자들은 여전히 그런가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비행기는 안 타는 건데. 하지만 그랬다면 당신하고 못 만났겠죠? 왜 웃는 거예요? 그전에도 만났어요. 니스에서. 기억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그 사람이 같은 비행기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게다가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고. 제이는 승객들 중에 누가 제일 수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소설가는요? 그 사람은 비행 중에 짐칸에 가서 책을 가져왔다잖아요. 그때 살해된 마담 옆을 지나갔어요. 저기요. 저 사람 그 탐정 소설가잖아. 어딜 가는 걸까요? 제인, 미행해 볼까요? 네? 우리도 탐정이 돼보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야. 말이 안 돼. 정말 흥분돼요. 여기가 집인가 보죠? 안녕하세요. 호화로 씨, 미행을 하기엔 딱 좋은 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깊어만 가는 사건의 수수께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인물인 마담 지젤의 상속녀는 누굴까? 아가사 크리스티의 명탐정 포아르와 마플 다음 이야기 구름 속의 죽음, 그 세 번째 이야기 호베리 부인에 대한 협박. 기대하세요.